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상담 전문가이자 임상심리학자 김현수입니다. 30년간 가족 갈등과 세대 간 소통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하시는 문제입니다. 바로 I do 성인이 not 된 want to talk about 자녀와의 this 대화가 anymore. 자꾸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 그리고 자녀들이 점점 더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려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제 상담실에는 매주 이런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우리 애와 말만 하면 싸워요. 예전엔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 와도 방언만 닫고 있어요.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짜증을 내며 나가버려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에게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잔소리 그만해,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라는 반응만 돌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에 오신 65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5세 된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셨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엄마가 보기에는 그 회사 그만두고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공무원 시험 다시 준비해보는 것도 좋고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마는 내가 뭘 하는 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간섭해요? 나는 지금 일이 재밌고 배우는 것도 많아요. 힘든 것 당연한 거고요. 제발 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와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됐고 집에 와도 인사만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돌아올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조언과 간섭의 경계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가족 간의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갖고 조언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고 가족의 의무였죠. 하지만 지금의 성인 자녀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받는 것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도 자녀 입장에서는 내 선택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혼자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30대, 40대가 된 자녀들은 이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여전히 조언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성인됨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곧바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하지만 지금의 성인 자녀들은 대부분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부모는 그럼 상사에게 이렇게 말해봐, 아니면 인사팀에 상의해봐 라고 즉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짜 원하는 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어떤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였어? 같은 공감과 이해의 반음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안정적인 생활,
더 좋은 조건의 결혼 등등 말이죠. 이런 기대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선택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대화를 하면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4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 항상 너는 왜 아직도 그 정도 연봉이냐? 동창들은 다 집도 샀는데 너는 언제 살 거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버지는 격려의 의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마다 제가 실패작인 것처럼 느껴져요. 네 번째 이유는 의사소통 패턴의 고착화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의사소통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자녀는 순종하고 따르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패턴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데 부모는 여전히 상하 관계의 소통을 시도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대 간 가치관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 세대는 안정성, 체면, 사회적 성공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반면 지금의 성인 자녀들은 개인의 행복, 일과 삶의 균형, 자아 실현 등을 더 중시합니다. 이런 가치관 차이 때문에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는 자녀의 선택이 불안정해 보이고 자녀는 부모의 조언이 구시대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께서 인식을 바꾸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더 이상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언보다는 경청에 집중하세요. 자녀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어떤 기분이었어? 같은 공감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비록 본인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기대를 자녀에게 압박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다섯 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른-어른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자녀로부터 배울 점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시도한 부모님들의 경우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65세 어머니의 경우 상담을 받으신 후 아들과의 대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그만두라, 이렇게 해라 하는 조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먼저 회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짜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아버지와 45세 아들의 경우인데 아들이 중년에 직업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그런 모험을 하느냐? 가족 생각은 안 하느냐? 하면서요. 하지만 상담 후에는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빠는 네 선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네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응원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버지의 의견을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의견을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조언을 구할 때,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부모로서 할 말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과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조언을 할 때도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라는 식으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예전에 너는 이랬는데, 어릴 때는 말 잘 듣더니, 같은 과거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 같은 현재 중심의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자녀의 관심사에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일지라도 자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감정 표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 때문에 속상하다, 너 때문에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같은 표현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네가 걱정되지만 네 선택을 믿고 있어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자녀를 압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소통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모 마음으로는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옆에서 응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겪은 가족들을 보면 관계가 훨씬 깊어지고 진솔해집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부모를 찾게 됩니다. 진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는 이미 너무 멀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너무 늦은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자녀들도 반드시 그것을 알아봅니다. 다만 변화의 결과를 성급하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자녀가 바로 마음을 열고 예전처럼 다가오기를 바라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단순히 자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님의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자녀와의 갈등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 개선은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모님이 양보하고 참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더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할 때 너 이것 좀 해라, 저것은 왜 안 했니? 같은 지시나 질책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어땠어?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 같은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자녀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조언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필요하다면 더 얘기해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같은 격려를 해주세요. 셋째,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옆집 아들은 벌써 집을 샀는데 너희 형은 그때 이랬는데 같은 말은 자녀에게 상처만 줍니다. 넷째, 자녀의 성취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말해주시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느낍니다. 다섯째,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같은 위로의 말이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섯째, 자녀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영역은 존중해 주세요. 궁금하더라도 너무 자세히 캐묻지 마시고 자녀가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일곱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너 덕분에 즐겁다 같은 말은 자녀에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자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미 관계가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가족 상담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체계적으로 관계 개선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또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먼저 소통 방식을 바꾸면 자녀들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고 조언보다는 경청을, 기대보다는 수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